여러분 혹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그저 나이 탓이라고 체념하고 계신가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다리가 약해지는 건 세월 탓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근육 세포가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늙어서 다리가 약해지는 건 당연하지라며 방치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결국 계단 오르기가 공포가 되고 화장실 가다가 살짝 넘어지셨는데 걷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평생을 가족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요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게 되셨죠. 진작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셔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근육 감소는 소리 없이 진행되는 화학적 붕괴입니다. 아무런 통증 없이 다리 속 단백질이 빠져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저앉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90세에도 20대의 다리 힘을 되찾게 해주는 기적의 음식 5가지와 죽어가는 근육 세포를 다시 깨우는 비법을 싹 다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요양원 걱정 없이 평생 내 다리로 여행 다니실 수 있습니다. 딱 3분만 집중해주세요. 믿으시겠습니까? 이 3분이 여러분의 10년 뒤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노후레시피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내용이 주변에 무릎 통증이나 다리 힘이 약해져 고민하시는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부모님께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당연히 다리가 가늘어지고 힘이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근육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60세가 넘어가면 근육을 재생하는 단백질 생성량이 젊었을 때보다 무려 17%나 줄어듭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근육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 세포는 매일매일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입맛이 없다고 대충 물에 밥 말아 드시거나 소화가 안 된다고 고기를 피하시죠. 이렇게 되면 근육 세포는 굶주리게 되고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여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근감소증의 무서운 진실입니다. 내 다리가 약해지는 것은 세월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근육을 굶겨 죽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올바른 영양분을 넣어주기만 하면 잠들어 있던 근육 세포는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90세가 넘은 어르신들도 8주간 제대로 된 식단을 실천하고 나서 근력과 균형, 감각을 회복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5가지 슈퍼푸드는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근육 세포를 심폐소생하는 강력한 치료제이자 90세까지 내 발로 걷게 해주는 생명보험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메모장과 펜을 꼭 준비해 주십시오. 단순히 이게 좋다더라 하는 식의 뻔한 정보가 아닙니다. 90세가 넘어서도 20대의 다리 근육을 유지하는 장수 마을 어르신들의 식탁 위 비밀, 그리고 최신 의학 연구가 밝혀낸 근육 회복의 결정적 열쇠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5위는 바로 밭에서 나는 붉은 보석, 고구마입니다. 탄수화물이라 살찌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고구마는 단순한 탄수화물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 근육의 기초 체력을 다져주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고구마의 속살이 노란 이유, 바로 베타카로틴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변신하여 근육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막아내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산화되어 녹이 슬고 기능이 떨어지는데 고구마가 바로 그 녹을 닦아내는 방청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한 고구마에는 근육 경련을 막아주는 칼륨이 바나나보다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다 근육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고구마를 드시면 이 신호를 잠재우고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줍니다. 여기에 보랏빛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근지구력을 높여주어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풀리는 증상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고구마를 드실 때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구마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항산화 성분이 3배나 더 많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하는 식이섬유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까고 드시는 건 보약의 알맹이는 버리고 껍데기만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찜기에 푹 찌면 껍질도 부드러워져서 드시기 편합니다. 특히 운동 가시기 2시간 전에 고구마 하나를 드시고 나가보세요. 운동하는 내내 지치지 않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위는 작지만 거인 같은 힘을 가진 생선, 정어리입니다. 흔히 등푸른 생선하면 고등어를 떠올리시지만 근육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정어리가 한 수 위입니다. 정어리는 바다의 로또라고 불릴 만큼 영양 밀도가 높습니다. 특히 정어리의 지방은 그냥 기름이 아닙니다. 굳어버린 근육 세포막을 부들부들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최고급 윤활유인 오메가3입니다. 세포막이 유연해야 영양분이 쏙쏙 잘 들어가고 노폐물은 쭉쭉 잘 빠져나옵니다. 근육이 젊어지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정어리가 뼈와 근육을 동시에 살리는 칼슘과 비타민 D의 보고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져서 근육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어리는 뼈대를 세우고 그 위에 근육을 붙여주는 완벽한 건축 자재입니다. 여기에 근육 생성의 스위치를 켜주는 유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까지 풍부하니 이보다 더 완벽한 근육식품은 찾기 힘듭니다. 정어리 구하기 힘들고 손질하기 귀찮아 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마트에 파는 정어리 통조림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통조림은 뼈까지 푹 익혀져 있어서 칼슘을 100%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이나 올리브유에 담긴 제품을 고르시고 드실 때 레몬즙이나 식초를 살짝 뿌려주세요. 비린내는 싹 사라지고 상큼한 풍미가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레몬의 구연산이 칼슘과 철분의 흡수율을 쫙 끌어올려줍니다. 쌈, 채소의 밥과 정어리 한 조각, 쌈장을 얹혀 드시면 밥도둑이 따로 없고 근육도둑은 얼씬도 못할 겁니다. 삼이는 밭에서 나는 쇠고기, 검은 보석, 검은 콩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대부터 매년 1%씩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재산이 줄어드는 것과 같죠. 검은 콩은 바로 이 근육 소멸을 막아주는 든든한 댐 역할을 합니다. 검은 콩의 단백질은 식물성이지만 고기 못지않은 품질을 자랑합니다. 특히 아르기닌과 글루타민이라는 성분은 근육이 분해되는 것을 막고 운동 후 쌓인 피로 물질을 제거하여 근육통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검은 콩이 진짜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저항성 전분입니다. 이것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살아서 내려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이것을 먹고 만들어내는 물질이 모화로 인한 근육 감소,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버린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장 건강과 근육 건강을 동시에 잡는 것이죠. 검은 콩을 드실 때는 정성이 조금 필요합니다. 딱딱한 콩을 그냥 드시면 소화도 안 되고 영양 흡수도 안 됩니다. 찬물에 반나절 이상 충분히 불린 후 약한 불에서 90분 이상 푹 삶아주세요. 너무 오래 삶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삶아야 콩 조직이 부드러워지고 영양소가 활성화됩니다. 꿀팁 하나 더, 저녁 드시고 주무시기 4-5시간 전에 삶은 검은 콩 한 줌을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밤사이 우리 몸이 공복 상태일 때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데 검은 콩의 단백질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근육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한결 가볍고 힘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는 우리 식탁의 영원한 친구, 완전 식품의 대명사 달걀입니다. 나이 들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달걀 피해야 하지 않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달걀 속 레시틴이 오히려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해줍니다. 근육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의 질입니다. 달걀의 단백질가는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먹는 족족 우리 몸의 근육으로 변환된다는 뜻입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 이보다 좋은 단백질 공급원은 없습니다. 특히 노른자를 버리고
흰자만 드시는 분들 계신데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아주 귀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콜린은 뇌에서 근육으로 움직여 하고 명령을 내리는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발을 헛디디거나 반응 속도가 느려져 넘어지기 쉬운데 콜린이 풍부한 노른자를 드시면 뇌와 근육의 연결 속도가 빨라져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균형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죠. 달걀을 가장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은 반숙입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퍽퍽해서 목이 메고 소화도 더딥니다. 흰자는 탱글탱글하고 노른자는 촉촉한 반숙 상태일 때 영양소 파괴도 적고 소화 흡수율도 가장 높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고 들어오셔서 30분 이내에 반숙 달걀 하나 드셔보세요. 운동 직후는 근육이 영양분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기회의 창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이때 들어간 달걀 단백질은 그야말로 근육으로 직행합니다. 매일 아침 달걀 하나가 여러분의 다리에 든든한 갑옷을 입혀줄 것입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90세가 되어도 죽어가는 근육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음식, 바로 자연산 연어입니다. 이미 다 늙어서 근육이 안 생겨라고 포기하셨나요? 자연산 연어 앞에서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연어의 붉은 살색을 내는 아스타잔틴 성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C보다 무려 6,000배나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어 늙고 병든 근육 세포를 씻어내고 다시 젊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연어에는 근육 합성에 필수적인 오메가3와 비타민 D3가 천연 상태로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잠자고 있던 근육 줄기세포를 흔들어 깨웁니다. 일어나서 다시 근육을 만들어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실제로 연어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력 운동 효과가 월등히 높았다는 연구 결과는 수없이 많습니다. 연어는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횟감으로 드셔도 좋지만 살짝 구워 드시는 게 소화에는 더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껍질입니다. 연어 껍질에는 콜라겐과 오메가3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비늘만 제거하고 껍질째 중약불에서 지글지글 구워주세요. 센 불에서 태우면 좋은 성분이 다 날아갑니다.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저온으로 천천히 구우면 속살은 촉촉하고 껍질은 바삭한 최상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딱 3번 운동 다녀오셔서 2시간 이내에 연어 스테이크 한 조각 드셔보세요. 거울 속에 비친 내 허벅지가 종아리가 하루가 다르게 단단해지고 탄력이 있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추고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명약인 산삼, 녹용이라도 내 체질에 맞지 않으면 비소 같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목숨 걸고 추천해 드린 이 5가지 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좋다니까 많이 먹자 하며 드시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의 현재 몸 상태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의사로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꼭 당부드리고 싶은 절대 주의사항 3가지와 현실적인 조언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앞서 고구마, 검은콩, 정어리를 추천해드렸는데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칼륨과 인이 매우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들에게 칼륨은 혈압을 낮추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고마운 일꾼입니다. 하지만 만성 콩팥병이 있거나 신장 기능 수치가 낮은 어르신들에게 칼륨은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입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고장나면 칼륨을 소변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몸속에 쌓아두게 됩니다. 이것을 고칼륨혈증이라고 하는데 증상이 무섭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입술이 마비되다가 예고도 없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오고 심한 경우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나쁜 분들은 이 좋은 음식들을 평생 입에도 대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조리법만 바꾸면 드실 수 있습니다.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고구마나 감자, 콩을 요리하실 때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서 미지근한 물에 최소 2시간 이상 담가두십시오. 그리고 그 물은 버리고 새 물을 받아 데치거나 삶아서 드십시오. 이렇게 칼륨 세탁 과정을 거치면 칼륨의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채소나 과일도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데쳐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다만 이렇게 해도 안심할 수 없는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은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서 섭취량을 엄격하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둘째,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퓨린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모릅니다. 통풍은 우리 몸속에 요산이라는 찌꺼기가 배출되지 않고 관절에 유리 조각처럼 박혀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 그리고 콩류에는 이 요산을 만드는 원료인 퓨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어리는 퓨린 함량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 나는 근육을 포기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겠죠. 아닙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정어리나 콩 섭취를 과감하게 줄이시고 퓨린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달걀과 흰살 생선 위주로 단백질을 채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달걀은 퓨린이 거의 없는 아주 안전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연어도 정어리보다는 퓨린이 낮지만 껍질에 퓨린이 많으므로 통풍 환자분들은 아쉽더라도 껍질을 제거하고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충분히 마셔 요산을 소변으로 씻어내려는 노력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셋째,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도 늙습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위장 운동 능력도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가 됐지만 지금은 콩 조금만 잘 못 먹어도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가스가 차서 밤새 뒤척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콩이나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좋지만 소화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장을 자극하는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콩은 절대 그냥 드시지 마시고 발효시켜 드시거나 갈아서 드십시오. 청국장이나 나토처럼 발효된 콩은 미생물이 이미 콩, 단백질을 반쯤 소화해 놓은 상태라 위장이 할 일이 확 줄어듭니다. 또한 콩을 삶아서 껍질을 일일이 까는 것이 번거롭다면 믹서기에 곱게 갈아 콩물로 드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소화제는 바로 여러분의 침입니다. 음식물이 입안에서 죽이 될 때까지 최소 30번, 아니 5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십시오. 침 속에 있는 아밀라아제가 탄수화물을 분해해주고 잘게 부서진 음식물은 위장에서 쉽게 소화됩니다. 천천히 드시는 습관이 소화 불량을 막고 근육으로 가는 영양분 흡수율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이쯤에서 실제로 식단을 바꾸고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78세 박철수 할아버님의 사연입니다. 박 할아버님은 은퇴 후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지내셨다고 합니다. 움직이는 걸 싫어하시니 다리는 점점 가늘어져 젓가락처럼 변했고 집 앞 슈퍼 가는 것조차 힘들어하셨죠. 그러다 우연히 계단에서 넘어지시는 사고를 당하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병원을 찾으셨고 근감소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식단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를 드시고 점심에는 콩자반을, 저녁에는 연어 구이를 챙겨 드셨습니다. 간식으로는 찐 고구마를 즐기셨죠. 처음에는 귀찮고 입에 맞지 않아 힘드셨지만 딱 3개월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3개월 뒤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박 할아버님의 다리 근육량은 20%나 증가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팡이 없이도 공원 산책을 즐기실 수 있게 되었고 손주를 안아 올려도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내 나이에도 근육이 생긴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야. 박 할아버님의 환한 미소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박 할아버님의 기적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90세 아니 100세가 되어도 우리 몸은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약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달걀 하나 생선 한 토막을 더 올리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다리로 가고 싶은 곳 마음껏 다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는 삶.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으신가요? 그 자유롭고 활기찬 노후는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슈퍼푸드 고구마, 정어리, 검은 콩, 달걀, 연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여러분을 위한 보약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처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몸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근육을 살리는 맛있는 식사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튼튼한 다리와 활기찬 노후를 위한 소중한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리 건강으로 고민하시는 친구분들이나 부모님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걷는 즐거움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노후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